재개발 재건축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다른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비 중개 실무 과정을 마치고 새롭게 중개업에 뛰어들어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이름을 좀 알리고 있는 대전에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입주권이 무엇인가요? 입주권이란 말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법령인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인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중개 대상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주택에 있으면 주택, 철거를 해서 토지만 있으면 토지, 그리고 양도세 혹은 아파트 분양할 때는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되지 않는가, 비과세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이 입주권의 소유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취득세 할 때 중과가 되기도 하지요. 소유 여부. 우리가 고객과 상담할 때 주택 수가 몇 개입니까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죠. 요즘은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도 꼭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거 설명이 잘 안 됐을 때는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권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정확한 확인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 중개사는 취득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중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로 썼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객이 확인 설명서 잘못으로 인해서 클레임을 걸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찾아서 물어보는 것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계별 매매 특약이 궁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다른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확인 설명서 일반적으로 하나를 작성을 하는데 하나를 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어떤 거냐면 추진 단계, 퇴거, 철거 예정 시기, 조합원의 자격 등 확인 설명서, 정비구역 확인 설명서 하나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약일 이후에 권리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취소가 되거나 사업 시행인가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종종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일 이후에 권리가의 변동 아니면 행정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거는 매수자가 오롯이 가져가는 그런 특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단독 조합원 그리고 단독 분양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드시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워낙에 이런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꼼꼼하게 써줘야 되고 자세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실무 교육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중개하고 싶을 때 좋은 구역은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풍부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인근에 많은 구역들이 좋습니다. 물론 서울과 지방의 경우 매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입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서 중개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금액도 작죠. 그거에 비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구역에서의 창업이 좋아 보이는 것이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 흔히 중개 보수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사항이 있는 거에 비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되다 보니까 초보 중개사들이 굉장히 쉽게 중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개발은 워낙에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초보 중개사들, 특히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상승기에는 많은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중개사무소 운영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중개보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하락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락기에는 매매는 거의 없고 전세나 월세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세나 월세가 풍부한 지역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구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보면요, 일반적인 한 곳의 재개발보다는 광역적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재정비 촉진지구처럼 인근 전체가 재개발이 되는 곳에서 창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는 거래가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은 경험상도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역에는 조합 설립도 있고, 어느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어느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어느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구역 지정 전까지 이렇게 풍부하게 경험을 할 수 있고, 매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모여 있는 곳들도 창업하기 좋은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양 자격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예, 분양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가 좀 문제가 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그리고 확실하게 하려면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리처분과 인가가 났고 그 매물을 매수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 분양 신청 이전에는 매물을 중개함에 있어서 분양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저희한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선 구역, 내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어느 곳이 언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의 신통기획처럼 다른 지역이 다른 몇 군데가 있어도 같은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구역 지정일이 아닌 권리 산정 기준일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대장 같은 것을 통해서 토지에 분할이 있었는지, 분할이 있었으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신축 빌라를 매매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사용 승인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다물권자 매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조합의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물권자 매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게 공유로 받다 보니까 오롯이 한 명의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물딱지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물딱지의 거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합 아니면 구청 확인하시고 중개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